올랐을 때 샀을 때 또 비싸다. 지금 사기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장담하건대 내년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그리고 떨어질 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 때는 엄청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돈만 펜다의 마을 대표입니다. 자, 오늘 9월 29일입니다.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해놓으면은 빨리빨리 보기 좋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 자, 지금 3,000포인트 거의 3,050포인트 근처 깨진다, 뭐 3,000포인트 깨진다 말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지라인, 이 지지라인 자체가 이게 6만원, 6천원 라인, 이 라인을 안 깼어요. 안 깼다는 게 뭐냐?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떨어질 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를 때는 엄청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종목을 이거 뭐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걸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초짜들.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거나 좀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거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그러니까 다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스윙 트레이딩에 좀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딱 봐요. 떨어질 때 강력한 놈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강한 놈들을 유심 있게 보고 그걸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면 뭐 저도 이제 저만의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조건식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매출 증가액, 뭐 영업 매출액,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 내가 한 10가지 정도를 해놓고 지금 하는 건배식에서 나온 이 노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추천주로 나갔었죠. 오늘 뭐 4% 올랐어요. 시장은 코스닥 뭐 거의 2% 가까이 빠졌다가 좀 올라오고 코스피도 뭐 거의 1%, 1.5%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4%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강력한 놈들이 결국 더 강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종목들에 대한 힌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좀 시드를 좀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밑에 번호 있죠. 거기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중공업을 볼 건데요. 삼성중공업은 그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1.2% 뭐 빠지긴 빠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하락장,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랑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오늘 개파락해가지고 그냥 쭉 빠졌어요. 3% 빠졌어요. 이런 지지라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기본 차트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보는 차트 따로 있는데 기본 차트로 나온 거에 22선을 깨고 내려갔다. 개파락으로. 이건 뭐 하락의 또 초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차트가 나오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차트적으로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7,000원 돌파까지 쭉 멀지 않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를 뭐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봐야죠. 차트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데, 차트를 보는 거는 차트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매수 시점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좀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검식 수익을 넣을 때 마지막에 차트를 뭐 좀 넣어요. 지금 이격도가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이격도를 줄여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상승에서 하락 반전, 하락에서 상승 반전되는 그런 차트들, 그런 것들을 좀 넣어가지고 하는데, 차트 교육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에게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지금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위로 갈 힘을 응축하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차트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인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다라는 것들. 우선 지금 삼성중공업에 대한 약간 뉴스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뭐 삼성중공업 뉴스를 봐보면 오늘 1.2% 빠졌고요. 삼성중공업 딱 들어가서 검색해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공식 딱 보면 지금 오늘 9월 29일 거 오늘 뉴스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에이린이, 삼성중공업 그 EPC 기술 공모전의 첫 공동개최 뭐 이런 건 뭐 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임팩사 하에 법적 공개 종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악재로 되어 있던 것들이 된 거니까. 자, 우선 삼성중공업 뭐 호주 펜덱스, 임팩사와 합의를 통해 양자간 법적 분쟁을 종결한다고 27일, 그러니까 최근에 밝힌 거죠. 상당히 지금 컸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지금 4월 30일 날 임팩스에 대해서 5,300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죠. 네, 그리고 2012년 삼성중공업 임팩스로부터 수주한 해양 생산설비 CPF 1기 관련 계약 잔금 지급을 임팩스가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네, 자,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당사 간에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 여기서 합의금을 받는다고 받고 끝나는 거겠죠. 물론 이 돈을 다 받진 않을 거예요. 이 돈을 다 받는 건 재판에서 져서 판결이 나왔을 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쌓았을 때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분쟁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주를
수주를 안 줘요. 왜냐면 이런 법적 분쟁이 있는 거를 이제 특히 미국 라인 이런 데서는 수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그걸로 이제 결격 사유를 보죠. 이게 특히 특허 같은 경우는 이게 누구 건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는 회사와 여기랑 계약해도 문제고 여기랑 계약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 것들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것 때문에 LG화학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대웅이랑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합의를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이렇게 뭔가 수주를 받는 부분에서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받을 거 못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지금 글로벌에서 뭐 강력한 빠른 이런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언제나 전제로 깔려 있어요.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적 이슈가 있는 것들은 잘 안 삽니다. 투자를 안 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에서 뭔가 법적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거는 좀 좋은 거고요. 근데 뭐 크게 이게 뭐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삼성중공업의 강력한 그런 거는 수주에 있습니다. 우선 뉴스 요거 봤고요. 또 다음 뉴스 봐볼까요? 지금 사실 러시아 셔틀뱅크 라인이 그 제가 말한 게 그게 굉장히 커요. 그게 제일 크고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 6척을 8,400억 원에 수주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싸게 수주한 거예요. 원래 그 셔틀뱅커 같은 경우는 한 척에 뭐 거의 2,000억에 3,000억 정도 합니다. 10척이면 3조예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6척에 8,400억. 비싸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싼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의 그 셔틀, 강력한 셔틀 탱커 이런 것들은 하나에 2,000억, 3,000억 한다. 근데 이제 그냥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뭐 1,300억 정도 나온 거죠. 1,300억 정도. 그러니까 싸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유럽 선사로부터 액화 천연가스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6척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주를 한 거죠. 네, 수주 금액은 8,400억이고요. 액화 천연가스 나왔고요.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을 뭐 물건 옮기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네, 컨테이너 선 물건 옮기는 선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유럽 라인에서는 뭐에 민감할까요? 바로 환경에 민감합니다. 환경. 친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유럽은 그냥 뭐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선언을 했죠. 그냥 가솔린 차는 아예 이제 그 생산을 못하게 막아버린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후 협약에 대해서도 가장 밀고 있는 게 유럽 전 지역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지금 유럽도 지금 이런 컨테이너선이 필요한 거는 그만큼 그 안에서 유럽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물동 물량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글로벌에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뭉쳤다. 이커머스의 대상이 한국은 한국만 내수 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한국에 진출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이런 건 내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것들도 얘네들이 이제 해가지고 물건을 보내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는다는 거죠. 가장 많이 물건을 옮기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가구들. 그리고 굉장히 전자기기들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사실 직구를 통해 가지고 전자기기를 우리 삼성 LG 건데 직구 통해서 훨씬 싸잖아요. 뭐 물론 그 옛날에 뭐 지상파 보는 거 그런 거는 없죠. 근데 해외 거는 없습니다. 해외에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엔 다 셋탑박스 연결해가지고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 거를 그대로 그냥 해외에 있는 LG 삼성 거를 우리가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전자기기들에 대한 것들도 이게 큰 것들은 자 크다. 요즘에 뭐 TV 작은 거 누가 보나요? 뭐 왜냐면 큰 것도 싸니까. 뭐 QLED 빼고는 사실 그냥 LED는 사실 아주 엄청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실 뭐 그 정도면 중소기업 걸 살 걸 대기업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외 걸 많이 또 사는데 그런 것들도 다 선박으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선박으로 오니까 비행화물은 상당히 비싸요. 비행으로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선박으로 더 많이 하죠. 선박에 요즘에 이빠이 시설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크고 가득가득 씌워버리죠. 네, 컨테이너 박스로 쭉쭉쭉쭉 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유럽 쪽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유럽 쪽은 그만큼 친환경에 완전 미쳐있다 크레이지 뭐 좋은 의미로 친환경에 아니 목숨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액화천연가스 선 LNG는 친환경 선이다라는 걸 여러분 한 번 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조건 다 앞으로는 다 친환경 할걸요? 향후 30년 안에 LNG 컨테이너 선들은 LNG 선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바뀐다. 바뀌는 가장 큰 게 또 친환경이다. 우리 뭐 바이든도 친환경이다. 뭐 그리고 미국도 친환경, 우리나라도 친환경을 지향하고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 OCI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이 삼성중공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드니까 유럽에서는 여기서 액화천연가스선 유럽 전 지역,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수주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셔틀 탱커랑은 좀 별개로 유럽에서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봐봐요. 해가지고 이번 계약으로 현재까지 총 60척을 수주해 올해 목표 91억 달러에 86%를 달성했다. 자, 러시아 거 받으면 끝나죠. 네, 끝나요. 그러면 넘기는 거예요. 러시아 등과 협상 중인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연간 조기 물품이 갈등하다. 국제세계기구 강화로 연력 추진선에서
긍정적이다. 친환경 선박 기준이 올해 한 것 중에 48%다. 근데 48% 앞으로 내년에 더 늘 겁니다. 내년에 더 늘 거고요. 친환경, 이 친환경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삼성중공업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세계 유일의 조선해양 통화 LNG 실직 전별 활용, 기술 차별화가 수중에 이를 제품 경쟁에 강화에 힘쓰겠다. 자, 그냥 친환경성 잘 만들면 알아서 수주 올 거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서 한번 배가 막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어가지고 일본의 에이버리사 완전 깨졌었죠. 네, 깨졌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선통에서는 예전에 정말 롱타임하고 아주 예전에는 아주 그냥 최고였는데 이게 한국으로 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의 친환경 LNG던 기술은 일본이랑 갭 차이가 이미 많이 나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거구나. 세계 최고의 LNG선과 이런 것들 샤트탱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진짜 우리 한국 코리아의 자부심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수주를 또 받았어요. 지금 러시아 거 얘기가 지금 확정만 돼도 얘는 러시아 거만 확정되면은 두 가지입니다. 수주가 뭐 3조, 뭐 적어도 2조 요런 수주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걸 받아서 86% 달성했는데 그러면은 110% 달성이 되거든요. 110% 달성. 자, 올해 목표 한치를 넘겼다 플러스 큰 수주를 받았다 플러스 그리고 이제 셔틀 탱커는 굉장히 또 고기술의 이런 배까지 선점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앞으로의 전망성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제가 봤을 때 폭등할 수 있습니다. 폭등. 한 15% 정도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다. 한 10% 정도만 올라도 그게 어디야.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차트만 봐도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모아도 괜찮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적인 수주와 그리고 유럽 지역 역시나 친환경에 목숨 거는 것들 그리고 LNG선 이런 부분으로 수주를 또 8천억 추가를 받았다. 그리고 러시아 것들이 뭐 확정이 되면은 무조건 100% 넘어갈 거고 그때 올랐을 때 샀으면 또 비싸다. 지금 사기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LNG선 친환경에 대한 그 수주의 비중이 50% 정도를 달성을 했다는 거는 장담하건대 내년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더 커지고 그리고 이런 선박 같은 경우는 LNG선 굉장히 큽니다. 그냥 비싸죠. 네, 뭐 1,200억 뭐 하나에 그래요. 굉장히 비싸죠. 하나에 뭐 웬만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배 한 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면 어떤 게 있겠어요? 보낸 다음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배 같은 거 한번 판 다음에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AS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AS의 그 리서치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완성도가 있는 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삼성중공업은 쌓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많다는 거는 기술력이 앞으로 더 높아진다. 그런 만큼 다른 기업들, 다른 경쟁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DRAM 시장을 장악을 하면 다른 데서 따라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계속 또 고품질의 고메모리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여기가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TSMC가 만드는 그런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제조회사잖아요. 쫙 따라버리는 게 그거 처음에 하는 걸 다른 데 따라오기 힘들어. 인텔이 따라가도 지금 국가에서 밀어준다 해도 지금 아직 인텔이 삼성전자를 따라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뭐 그 리서치 자료가 거의 팽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는 좀 갭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인 건 맞는데 1등 한 99점, 삼성전자 2등이지만 2등 한 82점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인텔은 한 51점 이 정도. 그러니까 2등과 3등도 그거 뭐 3등이라고 보기 힘든데 아무튼 이렇게 그것도 차이가 다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만큼 이 차이를 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다라고 보고 중공업 쪽은 더 어렵다. 그 부분은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쓰는 거고요. 자연을 대항하는 거야. 자연이야. 바다. 자연이죠. 컨트롤 가능한가요? 컨트롤 안 돼요. 자연은 막 갑자기 막 어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오고 해일이 나오고 막 난리야.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경우의 수를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게 배 한 척입니다. 그거는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다 노하우가 집약이 돼야 가능한 거겠죠. 수주를 받았다는 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노하우가 쌓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도 합의를 하면서 뭐 추가적인 뭐 매출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러시아 거 제가 봤을 때 한 달 봅니다. 한 달 안에는 터진다라고 봤을 때 그 전에 좀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못해도 한 40% 이상은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삼성중공업
홀딩 아니면 또는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정도로 힘들어도 얘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만 개선이 되면은 굉장히 크게 또 큰 폭으로 갈 수 있고 러시아 거 터지기만 하면 크게 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삼성중공업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삼성중공업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보세요. 또 보면은 좋아요. 최대한 쉽게 또 총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